반갑습니다. 캐드 강사 매운탕입니다. 자, 오늘은 스플라인, 즉 자유곡선 그리기와 면적 구하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유곡선, 스플라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플라인은 뭐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특정 경계나 아니면 이제 임시로 기호 표시 같은 걸 할 때 많이 쓰이게 되는 자유곡선, 즉 스플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의 예제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도면을 보시게 되면은 스플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디에 스플라인이 들어가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곳을 보면은 여기가 지금 부분 단면도, 즉 원래는 형상이 이제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안쪽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민자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안에 뭔가 있기 때문에, 즉 구멍이 안에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를 좀 살펴보자 임시로 좀 자른 표시를 했습니다. 임시로 요 부위를 이렇게 잘랐습니다. 제품을, 즉 이렇게 특정 부위의 경계나 절단 부위를 표시할 때 쓰는 게 바로 임시로 쓰는 곡선, 즉 스플라인. 요놈의 치수는 없습니다. 그냥 상대방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 부위에서 적당한 길이로 잘랐습니다 라는 임시로 표시하는 선이기 때문에 특정 뭐 거리가 주어진 것도 없고 이게 정확하게 뭐 어떤 형상으로 그려라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곡선 형상, 대략적인 곡선 형상으로 그려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이 스플라인을 한번 제가 예제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습을 하기 위해서 REC 엔터로 스타트 포인트 클릭해서 골뱅이 100, 20짜리 네모를 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0에 20짜리 네모 하나 그려서 이 안에다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C 엔터, 시작 포인트 클릭, 골뱅이 100, 20 엔터. 자,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자유곡선 그리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은 스플라인을 하고요. SPL이 되겠습니다. 단축키는 SPL. 자, SPL 엔터를 한 다음에 시작점을 대략적으로 클릭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임의의 지점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점이 아닙니다. 자, 시작점을 클릭했으면은 원하는 만큼 지그재그로 클릭을 합니다. 지그재그로 클릭을 해서 끝점을 클릭하고 우리가 마무리로 엔터를 3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엔터를 3번. 자, 이걸 내가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SPL 엔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포인트는 대략 요 정도 스타트 포인트를 잡아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대략 비슷하게 여기에서 스타트 포인트를 잡아 보세요. 자, 클릭했습니다. 클릭을 한 상태에서 지그재그로 클릭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F8이 켜져 있으면 안 돼요. F8을 끄고, 그리고 잘 보세요. 스타트가 여기였으면은 대략적으로 너무 이렇게 지그재그를 하면 안 돼요. 완만하게 요 정도로 클릭을 하고 반대편 조금 내려가서 이쪽 편으로 클릭, 또 반대편 이쪽으로 적당히 내려와서 끝점을 클릭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그재그로, 뭐 지그재그는 뭐 10번 하든 20번을 하든 상관없는데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이 이렇게 좀 꼬여 보여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한 3개, 요 정도 길이면 한 3, 4개 정도, 좀 더 길면 한 6개 정도 이렇게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이렇게 지그재그를 많이 해서 보기가 싫을 수도 있습니다. 자, 끝점을 클릭했다고 하면은 엔터를 3번 칠게요. 엔터, 엔터, 엔터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선이 끊깁니다. 자, 그리고 ESC로 종료까지 해주시면은요, 이렇게 스플라인이 그려졌습니다. 자, 스플라인을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해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해칭 이제 기억이 안 나신 분들, 또 앞에 내가 동영상 찍으면서 이제 해칭이 녹화가 됐긴 됐지만 잘 못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특별한 부위에 특별한 표시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해칭을 하는데, 자, H 엔터를 했습니다. H 엔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치 앤 그라디엔트라고 창이 뜹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라디엔트는 그라데이션.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캐드에서는 그라데이션을 많이 안 하고 이제 해치를 많이 합니다. 해치. 자, 해치 모양이, 패턴 모양이 아주 다양한데요. 먼저 여기 보시면은 S워치, 그렇죠? 이 견본이라는 뜻으로서 이 그림을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이 그림을 클릭하면은 이 패턴 모양을 여러 개, 이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서 원하는 견본을 선택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원하는 거는 단면 표시, 즉 잘린 면 표시는요 45도 사선으로 표시해야 되거든요. 해서 그게 어디냐면은 여기 보면 ANSI라는 탭에 있습니다. 요 ANSI, 여기 미국 규격이에요. American National Standard. 자, ANSI 탭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미국 규격에 맞는 이 견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이 ANSI 31번을 선택하고 OK를 누르면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견본을 선택했으면은요 오른쪽 위에
요 버튼 Add Pick Point라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바깥으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해칭, 즉 그 견본을 넣고 싶은 영역, 이 영역이라고 하면은 이 영역에 대고 클릭을 하세요. 이렇게 영역 안쪽에 대고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하시면은 다시 요 창 안으로 들어와요. 자, 여기서 잘 보시면은 해칭의 간격을 조절하고 싶으면은 여기 스케일 값, 스케일을 1보다 작은 수, 뭐 0.3이나 0.4 하면은요, 현재 이 간격보다 더 촘촘하게 넣을 수가 있고요. 또는 1보다 더 큰 수를 넣게 되면은 현재 간격보다 더 큰 수로 더 크게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한 앵글 같은 경우는 현재 0도로 되어 있을 때는 45도로 나오지만, 만약에 이거 보시면 알겠죠, 이 그림 이게 45도 되어 있지만 이 0도 각도에다가 90도를 입력하면은요 반대로 되어 있는 45도 나와요. 반대로 되어 있는. 예. 자, 일단은 제가 이 상태에서 그냥 OK 누르고 완료를 해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해칭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 뭐 간격이라든가 방향을 바꾸고 싶다 이거야, 수정을 하고 싶다 이거야. 그렇다면은 그 해칭 위에다 대고 더블 클릭, 빠르게 2번 클릭하면요 이런 창이 뜹니다. 원래 2008 버전이나 2009 버전에서는요 조금 전에 떴던 해칭 창 있죠, 요 창, 요 창이 다시 열려요. 그럼 여기 이 창이 열리면은 그 안에서 이 각도 90도로 바꾸면은 얘가 방향이 반대로 바뀌거나, 스케일 값을 뭐 1이 아니라 0.3으로 바꾸면은 간격이 더 촘촘해져요. 반대로 뭐 2나 3으로 입력하면 간격이 더 넓어지고, 원래 이 창이 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좀 간략화되었고 2014 버전은 더블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뜨는데, 이 창도 똑같아요. 그 창이랑 이제 있는 게 다 똑같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앵글이 0도로 되어 있는 거를 90도로 바꿔. 그럼 봐보세요, 이렇게 반대로 되죠, 이렇게. 자, 스케일 값은 1이 아니라 뭐 0.3으로 바꿔. 그럼 이런 식으로 더욱 촘촘해지고. 예. 그리고 이 창 오른쪽 위에 X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닫혀지죠. 이렇게. 지우고 싶으면은 선택하고 딜렛으로 지워도 되겠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해칭은 예전에 우리가 한번 다뤄봤지만 혹시 기억을 못하고, 제가 동영상에서 녹화가 잘 되었을 텐데 혹시나 이게 지금 편집을 하면서 이게 잘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이게 해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이제 해칭이 이제 스플라인까지 인식을 해서 정확하게 견본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스플라인입니다. 스플라인, 자유곡선. 좀 길게 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SPL 엔터, 시작점 대략 요 정도를 클릭해서, 자,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위로 한번. 자, 종료할 때는 엔터를 3번, 다다닥. 자, 엔터 3번 했으면은 ESC 종료까지 해서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스플라인을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게 뒤에 끝에 보면 이렇게 남잖아요, 이런 거. 이게 트림으로 이렇게 X 엔터를 꼭 한번 해야겠구나. 자, 트림 엔터를 하게 되면은 얼마나 이게 지금 인식을 못 받네. 자, 이게 혹시라도 이렇게 뒤에 선이 이렇게 꼬이게 되면은요, 요 끝부위 있잖아요, 끝부위. TR 엔터 2번으로 요 끝부위만 이렇게 트림으로 좀 잘라주시고요. 요 나머지 요 부위는 클릭을 하면 이렇게 파란 점이 이렇게 그립점이 나옵니다. 이게 컨트롤 점인데, 자, 여기 있는 이 바깥쪽에 있는 컨트롤 점을 클릭을 해서 이게 살짝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면은, 그리고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다시 곡선이 완만하게 연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마 예전 버전에서는 상당히 잘 나왔는데, 이게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컨트롤 점이라는 게 나오면서 아마 이게 조금은 더 불편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대체 방법으로 방금 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끝에가 요 살짝 이렇게 오버가 되면은요, TR 엔터 2번으로 요 끝자락만 살짝 잘라주세요. 그리고 종료를 한 다음에 이 스플라인을 클릭해서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컨트롤 점을 클릭해갖고 안으로 살짝 집어넣고 클릭해주면은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ESC 종료하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완만한 스플라인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스플라인에 대해서, 즉 자유곡선 그리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면적 구하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면적 구하기. 자, 먼저 선행 조건이 필요해요. 면적 구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면적을, 조건이 있죠. 면적을 구하고자 하는 도형은 폴리선으로 만들어 둘 것, 이게 선행 조건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 면적이라는 거는 아시죠? 경계가 확실해야만, 경계가 이렇게 확실해야만 확실한 면적이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끝에 이렇게 선이 안 닫혀 있으면 이건 어디가 내 땅인지 모르는 거니까, 이게 뚫려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경계가 불확실한 놈은 면적을 못 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확실한 도형, 꽉 닫혀진 도형에서는 면적이 구해져요. 그러면요, 여러분, 앞서 시간에 우리 폴리선 만드는 것 중에서 두 가지 종류를 배웠는데,
그 경계가 확실할 경우에는 보다 빠르게 폴리선 만드는 방법이 있었어요. 명령어가 b폴리 bpoly로서 단축키가 bo 엔터가 있었죠. 자, bo 엔터 하면은 경계 작성 창이 열립니다. 자, 그래서 픽포인트 버튼을 클릭해서 화면으로 나오면 도형의 내부를 클릭하고 엔터를 한다. 자, 다시 해볼게요. 제가 bo 엔터 그리고 이렇게 바운더리 크리에이션 경계 작성 창이 열리면은 픽 포인트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으로 나오면은 도형의 내부를 클릭하고 엔터. 자, 마지막 엔터를 한번 해줘야만 이렇게 건드려 보면은 깔끔하게 도형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도형이 됐으면은요, 이제 면적을 구해주면 되는데,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트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리스트. 자, list. 단축키는 li 엔터가 되겠습니다. 자, li 엔터를 한 다음에 도형 선택 엔터를 하면은 자, 창이 열립니다. 창이 열리면서 확인했습니다. 자, 해볼게요. 제가 자, 비폴리로 폴리선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li 엔터 도형을 선택하고 엔터 하면 이렇게 창이 하나 열리면서 여기 보시면은 area 해서 1443.1243 area 요 파라미터 요거는요 162.607 이건 뭐냐면은 이 선들의 길이 총합이에요. 요 선 길이들의 총합 그게 파라미터 값이더라는 거죠. 162mm. 지금 현재 면적은 1443.1243 면적의 단위는 제곱 밀리미터가 되겠죠. 우리가 밀리미터 단위를 쓰지만 면적이기 때문에 제곱 밀리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형이 하나일 때는 굉장히 쉽게 이게 리스트를 이용해서 도형을 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서클이 이런 식으로 하나가 들어간다고 볼까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간다고 볼까요? 좀 틀린 게 이럴 때 내가 원하는 면적이 뭐냐면요. 이 부위의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빗금친 부위의 면적. 즉 전체 도형에서 이 홀 두 개를 내가 가공을 했단 말이야. 그럼 남은 이 내 땅, 즉 뭐 이 큰 땅에서 이 원과 이 원의 면적만큼 남한테 팔았어. 그럼 남은 내 땅은 얼마만큼 있느냐라고 구하고 싶단 말이죠. 자, 이럴 때 면적 구하는 방법은 이 리스트로 해도 돼요. 어떻게 하느냐? li 엔터를 한 다음에 이 큰 도형 선택하고 엔터를 하면은 큰 도형에 대한 면적이 나오잖아요.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또 한번 li 엔터를 하고 이 큰 원을 선택하고 엔터를 하면은 큰 원에 대한 이 에어리어가 또 나와요. 여기 보면은 52.9173. 그 다음 또 한번 li 엔터로 이 작은 원을 선택하고 엔터 하면은 작은 원에 대한 면적도 나온단 말이지. 또 적어 놓으면 되잖아. 그리고 계산기 두들기면 된다는 거지. 단 조금 힘이 들어. 왜냐면 계산기 또 일일이 하나씩 적어야지. 그리고 계산기 두들겨야지. 그러나서 또 나중에 또 이게 의심이 돼. 내가 제대로 적었나? 제대로 계산기 두들겼나? 막 의심이 된다는 거죠. 좀 불확실한 감이 없잖아. 있다는 거죠. 해서 여러분들은 이 명령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도형 하나일 때는 솔직히 리스트가 편하긴 해요. 근데 도형이 이제 두세 개가 막 겹치게 되면은요, 명령어가 area라는 area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CAD에서 실질적으로 면적을 구하는 이 명령어가 area 이 명령어예요. 리스트라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선택한 도형에 대한 정보를 보는 창을 열게 해주는 건데 다행히도 그 정보가 열리면서 그 안에 면적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원래는 이제 실질적인 면적 구하기 명령어는 바로 이 area가 되겠습니다. 단축키는요 AA가 되겠습니다. 그냥 A를 쓰게 되면 아크가 먹히잖아. 그래서 A 엔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A 엔터를 합니다. A 엔터는 이제 add로서 추가를 해야 된다는 소리야. 즉 뭔가를 빼려면은 지금 애 같은 경우는 큰 도형에서 작은 도형 두 개를 빼야 되잖아요. 그럼 생각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생전 처음부터 돈이 있었고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땅이 있었냐 이거야. 처음에는 뭔가 얻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추가, 즉 A 엔터를 해서 추가하는 게 먼저 나와야 돼. 그러면 A 엔터 했으면 그 추가할 거, 즉 더할 거 선택 엔터인데 보통 가장 큰 물체가 되겠죠. 그쵸? 응. 자, 더할 거 선택 엔터를 했으면 거기서 이제 뭐 하면 돼? 빼기만 하면 되는 거지. S 엔터 나오더라. 자, S는요 subtract 빼기를 의미합니다. 빼겠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 A 엔터 한 다음에 O 엔터까지 해줘야 돼. O 엔터.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더할 물체가 선인지 점인지 오브젝트인지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쵸? 근데 도형이란 거는 점, 포인트도 아니고 라인도 아니야. 하나의 라인이 뭉쳐서 라인끼리 뭉쳐서 하나의 오브젝트 즉 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오브젝트를 더하겠다는 뜻으로서 O 엔터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더할 거 선택 엔터를 한 후 빼야 되겠다라는 뜻으로서 S 엔터를 합니다. 무엇을 뺀다고요? 마찬가지 오브젝트를 빼야겠다라는 신호로서 O 엔터를 추가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뺄 물체들 하나면 하나, 두 개면 두 개 차례대로 선택을 하세요. 뭐 세 개면 세 개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엔터까지 하면은 끝납니다. 자, ESC 종료하시고요. 마무리로 F2를 눌러서 F2를 눌러서 확인만 하면 됩니다. 자, 이걸 내가 추가적으로 쭉 해볼게요. 마찬가지 이것 또한 비폴리로 폴리선을 먼저 만들어 두는 게 일입니다. 그걸 만들고 나서 하는 게 이 AA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비폴리가 되어 있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AA 엔터. 자, 여기 보시면은 더하겠다는 뜻으로서 A 엔터. 뭐를? 오브젝트. O 엔터. 그럼 더할 물체는 여기서는 가장 큰 물체는 이게 되겠죠. 이거를 더할 거다. 선택을 했습니다. 엔터. 그리고 여기서 빼야 돼. 그러니까 S 엔터가 나와야 되는 거야. 서브트랙에 S 엔터를 하고 뭘 뺄 거야? 오브젝트를 O 엔터. 그리고 빼줄 물체들을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2014 버전에서는 색깔로 표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편합니다. 근데 좀 예전 버전에서는 이 색깔 표시가 안 되고 그냥 클릭을 하면 믿고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표시가 안 뜨기 때문에. 자, 마무리 엔터 합니다. ESC 종료하고요. 마지막 뭐 하라 그랬어요? 제가 F2 누르라 했죠? F2가 무슨 기능이냐면은 원래는 여기 명령행 창에 차례대로 계산이 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계속 이게 명령을 치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서 숨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F2를 누르면 이게 뭐냐면은 이 명령행 창을 확장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쳤던 명령이 다 보여. 이렇게 스크롤바를 잡고 위로 올리잖아? 근데 이게 지금 다 보여 이게. 명령행 창을 확장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최근의 명령은 이제 이거였으면 되고 쭉 거꾸로 올라가 보면은 보세요. 내가 AA로 명령을 친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AA 엔터를 해서 A 엔터 O 엔터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선택한 그 물체가 1443이래요. 자, 거기서 내가 S 엔터 O 엔터로 뺀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선택한 그 원의 크기는 52.9173인데 이 1443에서 52가 빠지니까 1390이 남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택한 원은 39.43이래요. 그 원의 크기가, 작은 원의 크기가. 애까지 빠지니까 1350이 남는데 해서 최종적으로 남는 면적은 1350.7707이더라. 즉 가장 아래쪽에는 이게 바로 토탈 에어리어, 최종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면적, 즉 최종 면적이 나오는 반면에 물체 하나하나에 대한 면적도 다 기록이 돼요. 그리고 하나가 빠져나갈 때마다의 면적도 기록이 되고요. 전혀 계산기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적을 구하려면 원칙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 에어리어라는 명령을 사용해야 됩니다. 에어리어. 하지만 도형이 하나일 때는 에어리어가 오히려 더 불편해요. 그래서 리스트 li 엔터로 물체를 선택하고 엔터를 하면 되겠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가 하나 면적을 구해 보겠습니다.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간략하게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이제 사이즈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사이즈를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뭐 도형 그리는 연습이라 생각하고 한번 그려볼게요. 자, 처음에 REC 엔터로 옆에 그려볼게요. REC 엔터로 한 점을 찍고 일단 한 점 찍었습니다. 골뱅이 120, 140 엔터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치수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일단은 제가 이 도형들을 색깔을 좀 바꿔서 보여드리겠구나.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자, 처음에는 이제 가로가 120에 140짜리 네모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라인 엔터로 여기 중간과 하단의 중간 종료. 다시 한번 라인 엔터로 오른쪽 중간과 왼쪽의 중간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REC 엔터로요. 여기다 그리지 말고 바깥에다가 그냥 무엇을 그리냐면은 가로가 40에 높이가 100짜리 네모를 그린다. 그리고 라인 엔터로요. 여기 중간과 여기 중간을 연결하는 선을 그리고요. 종료. 이동할게요. M 엔터. 이동할 물체 선택 엔터. 이놈의 정 가운데 여기 세모를 찍어서 여기 가운데다가 클릭하면 이렇게까지 그려지겠죠. 자, 또한 여기서 이제 옵셋 좀 사용해 보겠습니다. O 엔터. 자, O 엔터 하는데요. 여기 위에 있는 이 가로선을 내가 23mm만큼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전체가 움직이겠죠. 따라서 X 엔터를 하고 이 물체 선택을 엔터를 해서
선이 따로따로 움직이게 해주셔야 돼요. 자, 5엔터, 23엔터로요. 위에서 아래, 자, 아래 선도 위로 23mm씩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70mm이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35mm 되겠죠? 그래서 옵셋으로 35mm로 센터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센터에서 왼쪽으로 클릭해서 포인트를 잡습니다. 자, 라인 엔터로 여기 끝점과 여기 중간점, 여기 끝점, 종료. 다시 한번 라인 엔터, 여기 끝점과 여기 중간점과 여기 끝점, 종료를 하고요. 자, 불편한 선, 이런 선, 이런 선, 들렛. 그리고 여기는 TR 엔터 두 번으로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를 잘라주시면 되겠더라. 자, 마찬가지 여기는 트림보다는 전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종료를 한 다음에 선택을 하고 딜렛으로 지우는 게 좀 더 빠르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형을 하나 그려봤는데요. 뭐 이게 도형 그리는 거야 뭐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잖아요. 그쵸? 제가 중간중간 계속 중간 복습도 해드렸고. 자, 일단 요거를 지우고요. 자, 면적을 구하려면요, 면적이라는 건 실제 제품의 모습에서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 있는 이런 중심선은 걸림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심선은 반드시 지우고 해주세요. 예, 중심선은 어떻게 보면 없는 선이잖아요. 그냥 여기가 중심입니다라는 가상의 선으로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면적 구할 때는 중심선은 오히려 걸림돌 역할을 합니다. 자, 중심선을 지우는 상태에서 이제 B폴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면적을 구하려면 먼저 선행 조건으로 BO 엔터로 폴리선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 BO 엔터를 하고 픽 포인트에 요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자, 도형의 안쪽 내부를 클릭하고 엔터. 자, 그리고 건드려 보면 이렇게 폴리선이 됐는지 확인 좀 하고요.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면적은요, 바로 이 영역입니다. 이 부위의 영역을 구하자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에어리어를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하기 싫기 때문에 자동으로 구하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A 엔터. 자, 더하겠다. A 엔터를 하고 오브젝트에 O 엔터. 자, 더할 물체는 가장 큰 물체니까 유물체 되겠죠. 클릭했습니다. 엔터. 거기서 뭐 한다고요? 뺀다. S 엔터. 뭐를? 오브젝트 O 엔터. 자, 그러면 뺄 물체가 무엇입니까? 안쪽에 이 열쇠 구멍 같이 생긴 요 놈을 선택하고 엔터. 자, 마무리로 ESC 하면은 끝나더라. 자, F2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있던 요 놈 11,990 제곱 밀리미터 요 놈이 최종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요, 면적 구하기를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면적 구하기까지 했고요. 자, 자역곡선 그리기는 뭐 단면 표시할 때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사용한다는 것과 면적 구하기는 반드시 선행 조건이 BO 엔터로 폴리선을 만들고 시작한다는 것. 자, 단일 객체일 때는 리스토라는 게 좀 더 빠르고요. 자, 2개 이상에서 특정 면적에서 또 다른 면적을 빼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이 에어리어라는 명령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그리고 유용한 명령어라 봅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